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연꽃 소류지. 내리쬐는 햇볕을 큰 잎으로 받쳐둔 연꽃들이 제각각의 빛깔과 자태로 피어올랐다. 얇은 치마폭 같은 연꽃잎은 바람이 불면 그 향을 도심 속으로 옮겨놓는다. 두구동 연꽃 소류지는 이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순조 임금 시대에 조성한 저수지였다. 이곳에 1995년 두구동에 살던 한 주민이 연꽃 씨앗을 파종한 이후 연꽃이 자연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7월부터 9월까지 홍년과 백년의 꽃을 피워 장관을 이루는 두구동 연꽃 소류지. 꽃잎이 한창 열리는 아침이면 연꽃 향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벌들이 한가득 날아든다. 해마다 연꽃으로 채워지는 이곳은 도심의 녹지 공간으로서 자연의 정서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다년생 식물인 연은 마디가 많은 줄기가 하나씩 올라온다. 줄기로부터 올라온 잎은 자라면서 점점 벌어져 둥글게 달린다. 연은 큰 잎을 지탱하기 위해 견실한 줄기 구조를 가졌고 또한 그 잎은 물에 젖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잎맥이 방사형으로 퍼진 잎사귀 위에 비나 물방울이 떨어져도 물이 묻지 않는 것이다. 연꽃 봉우리는 오후나 저녁 때는 닫혀있다가 아침이면 피어나는데 평균 한 꽃에 20장 정도의 꽃잎이 붙어있다. 암술과 수술이 한 꽃 안에 든 양성화인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빛의 꽃을 피운다. 두구동 연꽃 소류지는 다른 생물들의 서식 공간으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올여름 태어난 물닭은 연꽃 소류지의 둥지를 튼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 중이다. 몸집이 다 자란 물닭은 면적이 넓은 연잎을 오르내리며 장난을 쳐보기도 하고 잎을 그릇 삼아보기도 한다. 연꽃이 만개하는 여름철, 잎사귀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이것은 어느새 물닭 가족의 아기자기한 보금자리가 됐다. 연꽃 그 자체로도 수려하지만 연밭이 대규모로 가꿔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종의 생물이 모여들었고 작지만 하나의 수생태계를 형성한 것이다. 다른 생물과 공생할 수 있는 기본 텃밭을 일군 셈인 연꽃 소류지. 연이 가진 속성은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라는 비유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 있으며 연꽃을 통해 다양한 상징을 하고 있다. 여름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전남 보성의 대원사는 만개한 연꽃들이 가장 먼저 아침을 맞았다. 백제의 고찰인 대원사는 10년 전부터 7개의 연못을 만들어 다양한 종의 수연과 연꽃을 심어 가꾸고 있다. 백여 종의 연과 30여 종의 수생식물을 꾸준히 키우고 돌봐온 사람은 대원사의 주지인 현장 스님. 특히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불교의 사상과 불가의 깨달음 등을 담고 있다. 네, 꽃은 아름다운 데지만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나라의 꽃이 있듯이 종교도 종교를 상징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백합과 장미거든요. 이제 성모님의 순교를 나타낼 때 백합,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낼 때 장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도교를 나타내는 꽃이 복숭아꽃과 백일홍이고 유교를 나타내는 꽃이 매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표현하는 꽃이 바로 연꽃이에요. 깨끗한 데서 크지 않고 높은 데서 자라지 않고 더럽고 낮은 데서 자랍니다. 그것을 처음 상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물이 모이는 그곳에 자라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더러움을 정화해요. 이 고무통에 물만 있으면 금방 섞고 부패를 하거든요. 근데 연꽃이 하나 심어져 있으면 물이 항상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의 오염을 연꽃이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먹이로 삼고 산소를 내보내서 항상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연꽃이 그 물을 정화하는 아주 뛰어난 작용이고 이것을 연꽃이 우리 불교에서 연꽃의 특성과 결합되어 상징되는 또 다른 의미로 화과동시와 종자불실이 있다. 화과동시는 열매와 꽃이 동시에 맺히는 연꽃의 특성으로 불교에서는 이웃을 구제함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씨앗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의 종자불실은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싹이 튼다는 의미로 대원사 마당에도 2000년 전 가져온 연애 씨앗이 지금까지 싹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물의 면적과 키우는 그릇에 따라 잎과 꽃을 맞춰 자라는 연은 무역의 자세를 일깨우기도 하며 대원사에서 그 작태를 선보이고 있다. 불교 문화가 남아있는 사찰에선 연꽃 문양이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 오래된 색채의 흔적이 세월이 흘러도 단아한 연꽃의 자태를 보여준다. 건물 기단에 조각해놓은 연꽃 문양도 관심만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통도사 극락전 뒷벽에 그려진 반야용선도는 천국으로 인도되는 배를 탄 중생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았는데 이 벽화 속의 연꽃은 고해의 바다를 상징하며 불교 문화와 연꽃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연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경로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단지 원산지인 인도나 이집트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동안 불교 문화의 전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푸른색과 황색의 연꽃도 있지만 붉은색과 흰색 꽃 품종이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 적응해 토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꽃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차로도 손색이 없는데 대원사에서는 차실을 만들어 놓고 연차를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차는 미리 따놓은 연꽃을 냉동 보관 상태로 꺼내 뜨거운 물로 서서히 해동한 다음 차를 우려낸다. 연이 피는 계절과 맞추면 연잎과 줄기를 함께 채취할 수 있어 더 독특한 연차를 즐길 수 있다. 은은한 향이 일품인 연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능이 뛰어나다. 차를 마시면서 얻는 잔잔한 평화로움들이 바로 다손 일체로 통할 것이다. 전남 무안의 회산 백년지. 이것은 1997년 첫 번째 축제를 시작으로 연꽃 축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최근 여름철이면 여러 지역에서 연꽃을 대규모로 재배해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흰색 꽃을 피우는 백년은 무안 지역이 동양 최대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면적이 10만 평에 이르는 회산 백년지는 계절에 맞춰 피는 연꽃의 향이 이것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특히 회산의 백년은 생육기간이 길어 9월 초순까지 볼 수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에 백년 12그루를 심은 후 관식을 거듭해온 끝에 동양 최대의 백년지가 됐다고 한다. 무안은 백년 주산지임과 동시에 차의 성인인 초이선사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무안 백년 축제는 연꽃축제 행사와 더불어 초이선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가 10번째 자리다. 초이선사는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키고 유교와 불교를 넘나드는 교리를 통해 조선 후기에 침체된 불교계를 일으킨 인물로 무안에서는 그 역사성을 엿볼 수 있다.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한 원예단지. 흉년과 수련 등의 연종류가 입구에 가득 피어 있다. 연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에 반해 다양한 종류의 연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김영근 씨의 마당에는 희귀종이 되어버린 가시연꽃과 20여 종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물을 정화하는 장점을 지닌 수생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김영근 씨. 그 중에서도 특히 연꽃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연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연을 보기 위해서 어디 소류지도 가고 연이 있는 연못에도 가보고 해서 연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연을 통에 키우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연이 우리들한테 이제 가깝게 집에서도 키울 수 있게끔 그걸 자꾸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연이 이게 백년 색상도 다양할 뿐더러 꽃이 화형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꽃이 어느 날 한꺼번에 예쁘게 피었다가 자기가 질 때는 깨끗하게 연실만 남겨놓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이게 뭔가 인간사의 미련도 없이 깨끗하게 뭔가 보여주는 그 연 같은 게 참 예뻐요. 그리고 연이 이제 집에서 키웠을 때 그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는가 하면은 연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이 수분 증산량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질소 화합물 같은 것들, 이 유기질을 분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속성이기 때문에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빨리 커요. 빨리 크기 때문에 어떤 그 증산량이나 수분량을 실내에서 발산하는 게 다른 식물보다 능력이 좋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집에서 건조하다거나 이럴 때 이게 식물이 자연적에서 나오는 그 증기라 이게 수분을 발산해 주니까 우리 사람한테도 좋고, 그리고 공기 정화 능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이 집에 이렇게 연꽃이 있다는 그 자체가 뭔가 이 우리한테 다른 식물보다는 좀 더 푸근한 감을 많이 줄 거예요. 연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 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모기애벌레라든지 다른 곤충들이 많이 살아요, 물속에서. 그게 참 혐오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강가에 우리 주변에 많이 살던 송사리, 유일하게 송사리만이 이 물통에 들어가 가지고 거름하고 있으면서도 이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송사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송사리는 그 장구벌레들을 먹고, 그 송사리 자체는 또 안에서 번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여주기에 이 고기가 번식하고 이래 될 수 있는 게 자연 환경을 하나, 연못을 하나 갖다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이고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수생식물들의 자원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연꽃을 비롯한 수생식물들은 스스로 자기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연은 수생식물 가운데서도 뿌리와 줄기는 물속에 있지만 꽃은 수면 위에 있는 지면식물에 속한다.
토충이 깊고 유기질이 풍부한 진흙에서도 잘 자라는 연은 최근 수질 정화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연꽃 식물구를 이용한 수질 정화는 하수 처리장의 수처리 공정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설치와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연꽃의 수질 정화력을 이용한 오폐수 처리는 토양에 의한 흡착과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꽃은 자신의 성장원으로 질소와 인을 이용하는데 이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된다. 수생식물들은 몸속에 통기 조직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공기를 물속 땅 속에다가 공기를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산소가 있음으로 해서 분해 작용을 하는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속에 있는 산소로 호흡하는 그런 수생동물들, 수생생물들에게 좋은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 있는 그런 그 유기물이나 아니면은 질소나 N과 같은 그런 영양물질들을 식물이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면서 물속에 있는 그런 영양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식물 자신만으로도 이제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만 미생물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 역할을 할 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생물들이 보다 더 분해를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식물이 흡수를 하고, 또 식물은 산소와 영양물질을 미생물들에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존해가면서 수질 정화하는 데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질소와 인은 고도 하수 처리가 아니면 제거가 되기 어려운 오염물질이지만 연을 비롯한 수생식물들은 뿌리로 질소와 인 성분을 흡착해 제거함으로써 수질 정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뿌리가 찢기가 쉽고. 때문에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기 어렵거나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할 때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는 그 효용성이 기대된다. 네, 수생식물을 이용한 그런 정화 기법은 1차 처리를 한 물이나 2차 처리를 한 물을 큰 강이나 바다에 나오기 전 단계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한데, 큰 강에다가 수생식물 군락을 해놓게 되면은 그 강 수체에 비해서 수생식물이 하는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천에서 들어오는 과정에 있는 물을 수질 정화를 하는데 수생식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물에 들어있는 영양염류들을 제거한 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큰 강, 서낙동강이나 낙동강이나 이러한 곳에 들어오는 지천으로부터 걸러져서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강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좋은 것이 되죠. 연꽃 군락 등을 이용한 오폐수 처리는 자연 친화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물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연꽃도 그렇고 가시연꽃도 그렇고 노랑어리 연꽃 뭐 이렇게 우리 자연 자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자연 자본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적에 아름답다는 그 쳐다보는 것만 해도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또 그나마 또 그 수질 정화 능력까지 있으니까 아주 더 좋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으면은 바로 또 유기물로 돼서 물에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만큼 컸을 적에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시 물 속에다가 유기물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오히려 더 물을 더 나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을 다각도로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용만 한 채 계절이 지나도록 방치한다면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오염되고 더러운 곳에서 피지만 조금 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물을 정화시키며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연. 생물들의 서식 공간으로서, 도심의 녹색지대로서, 그리고 수질을 정화하는 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연의 무한한 자원적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